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요즘 연금 계좌에 담을 ETF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 또는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데요. 오늘은 자기에게 꼭 맞는 ETF를 찾는 법과 또 최근에 사적 연금과 관련해서 세법상 바뀐 부분이 있어서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될 2023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적연금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현재 1,200만 원에서 300만 원 늘린 연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요. 나이에 따라 3에서 5%, 지방세까지 합치면 3.3에서 5.5%의 저율 분리과세만 매기는 한도를요.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간 1,500만 원까지 이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125만 원까지 사적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저율과세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80세 A씨가 올해와 내년에 한 달 125만 원씩 사적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보면요. 올해는 125만 원씩 매달 사적연금을 수령할 경우에요. 총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이 됩니다. 올해까지는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만 16.5% 분리과세 등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금액 1,500만 원에 대해 16.5%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내년에는 저율 분리과세 한도가 1,500만 원까지로 늘어남에 따라 1,5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3.3%의 세금을 떼고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령 한도 폭이 300만 원 상향 조정으로 그쳤지만 그것만으로도 200만 원 가까운 절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 또 당해 연도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하고요.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확인된 과세 금액과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세액공제 혜택도 없는데 굳이 추가 납입까지 하는 이유는요. 일단 연금 계좌에서 금융상품을 운영할 경우에 과세 이연 혜택 때문에 사실은 비과세처럼 계속 이자와 배당 소득을 재투자해서 훨씬 빠르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담을 고배당,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보통은 관심 가는 ETF를 검색해서 찾아보긴 하지만요. 일일이 다 찾아보고 파악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 앱으로도 출시되어 있어서 앱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ETF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서 ETF 책을 검색해서 들어가시거나 어플을 설치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수익률, 거래량, 순자금 유입 순위 등 다양한 순위가 전광판 형태로 나열되어 있어서 현재 시장 트렌드가 한눈에 파악됩니다. 또 각 순위별 나와 있는 ETF가 개인연금이나 IRP 등에서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게 맞는 ETF를 찾고 싶다면요. 왼쪽 상단에 3선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관심 가는 테마를 눌러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특히 분석 스튜디오의 ETF 비교를 들어가시면요. 관심 있는 ETF들을 최대 4개까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또 랭킹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수익률, 배당, 자금 유입, 순자산 증감, 투자자 순매수, 시가총액, 거래량, 괴리율별로 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배당, 월배당 ETF, 국내 국외 ETF 등 요즘 관심 있는 ETF들, 또 미처 몰랐었던 좋은 ETF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ETF 책에서 또 하나 좋은 점은 주간, 월간 보고서입니다. 위클리 리포트에서는요. 각 주의 시장 동향, 수익률 상하이 순위 탑5, 그리고 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5위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모인 한 주 한 주의 보고서를 종합해서 지난달에 대한 월간 보고서가 매월 초에 나와 시장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ETF를 고를 때 어떤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4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비교 항목 중에서요. 수익률이 비슷하다면요. 다음으로 총보수, 상장
상장일, 순자산총액, 거래량, 괴리율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수익을 내는 ETF라면 당연히 보수가 낮을수록 좋고요. 언제 상장된 ETF이고 순자산총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순자산총액과 거래량이 높을수록 내가 매도 매수를 원할 때 촘촘한 가격으로 금방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괴리율이란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최근 ETF 체크에서 아예 괴리율 순위까지 만들 만큼 중요도가 있는 항목인데요. ETF의 시장 가격은 보통 자산 순가치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낮은 유동성, 분배금 지급 시기 등 다양한 이유로 기초자산 가치 지수가 조금씩 달라져 순자산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높으면 가격이 높게 거래가 되는 괴리율 플러스 구간이고요. 시장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낮으면 가격이 낮게 거래가 되는 괴리율 마이너스 구간, 저평가 구간입니다. 괴리율이 0에 수렴할수록 ETF의 적정 가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4개의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S&P 500 TR, 코덱스 S&P 500H, 그리고 에이스 S&P 500 4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ETF를 보시면요. ETF 이름 뒤에 TR, H 등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ETF 투자를 한다면 또 특히 연금 계좌에 담을 ETF 투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용어인데요. 우선 두 번째 ETF 끝에 붙은 TR의 의미는요. 토탈 리턴입니다. ETF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자동으로 해당 종목에 재투자하는 운용 방식입니다. 분배금을 수령하지 않고 바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어차피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같은 ETF라도 TR이 붙은 ETF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칙으로 볼 때 장기로 갈수록요. TR이 붙은 ETF의 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ETF보다 수익률이 조금씩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ETF 뒤에 붙은 H는 환해지를 의미하는데요. 환해지 상품의 경우 환율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해서 일반적으로 운용 보수가 높습니다. 환율 측면에서 볼까요? 환율이 오를 경우에는 H가 붙지 않는 상품은 환율 상승의 이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환율이 떨어질 경우라면요. 환율 하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요. 달러 환율이 조만간 하향세를 그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요즘이니까 H 붙은 환해지 ETF를 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4개 ETF의 요소들을 비교해 볼까요? 총 보수, 자산 규모, 순자산 총액, 거래량 등을 한번 살펴보면요. 같은 수익이라도 총 보수액이 적을수록 순수익이 높은데 지금 보면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자산 규모가 클수록 거래량도 많을 것이고 그럼 원하는 때 빨리 사고 팔고가 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4개 ETF 중에는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S&P 500 상품이 월등히 순자산 총액과 거래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ETF의 고평가와 저평가 기준이 되는 괴리율을 살펴보면요. 코덱스 미국 S&P 500 TR이 0.05%로 가장 0에 수렴하고 있어서 적정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담을 ETF를 선택할 때 활용하면 정말 좋은 ETF 체크라는 사이트와 어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좋은 ETF를 고르기 위해서 따져봐야 할 지표들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데일리머니였습니다.